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논문 준비하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1학기 때도 처음에 논문 준비하기 요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것만 하니까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 학우님들한테 더 도움이 될까? 앞단에는 오리엔테이션 지난번하고 자료가 비슷하고요. 이제 뒷단에는 정말 실습해 보면서 제가 개별적으로 잡은 키워드 관심 논문들 보면서 이 논문에 있어서 정말 괜찮은 논문인지 이런 거를 좀 개별적 과외처럼 좀 진행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이 PC 있는 데서 실습을 해가면서 수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업에 아마 처음에 들었다 그래 저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1학기 지나신 학우님들은 내가 이제 논문을 조금 더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좀 그 뭐랄까 좀 목마름이 더 강해지면 같은 내용을 들어도 다르게 들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논문을 이제 거의 지금 5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 내가 저 내용을 그때 몰랐을까? 교수님의 저 의중을 왜 그때는 파악하지 못했을까?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나가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건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영화를 봐도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계적이고 딱딱한 내용이지만 나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의 상태이냐에 따라서 들리는 정도가 확실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 똑같이 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어쨌든 보고 오늘은 실습 위주로 갈게요. 그래서 뭐 논문의 정의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쓰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걸 하려고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게 논문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논문은 보통 내가 쓰고 나면 학술지, 우리나라 학술지 이런 데 등재를 할 때는 3명의 리뷰어, 검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 3사람은 그 전공 분야의 박사급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 논문이 정말 학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논리적인 논문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저도 이제 리뷰를 하거든요. 지금 저도 늘 리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논문을 보면서. 딱 보면 너무 훌륭한 논문 가끔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는 이제 게재,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잘했긴 한데 좀 수정이 필요해. 그럼 수정 후 게재로 해서 저의 커멘트를 넣어요. 이런 부분은 보완하시면 좋겠다. 등등등등등. 그리고는 수정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수정 후 재심사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이건 아니야 이러면 이제 거절로 리젝으로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인정을 받은 논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문으로 이렇게 등재를 시켜놓고 나야지 누군가의 이 논문 기반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도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관심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거.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 돼요. 논문이라는 게. 내가 궁금한 거, 우리 회사에서 관심 있는 거 이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관심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다만 회사에서 관심 있는 것 중에서 회사에서 관심 있는 건데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학계에서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사회의 컨트리뷰션. 근데 회사에 있는 일이 교수님 어떻게 사회에 사장님 배부르려고 하고 우리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게 뭐가 회사에서 사회적인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품질 관리를 잘하는 거는 다른 회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 노하우를 공유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회적인 컨트리뷰션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교수님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매출이 오르는데요. 그러면 다른 뭔가 배우고 싶은 쪽은 없는지 그게 사회적 컨트리뷰션이 되죠. 그래서 저희 지금 포항에서 오신 윤태웅 학우님 같은 경우는 품질 경영 관련해서 포항제철의 품질 혁신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회사의 기업에 있어서 뭔가의 활동이긴 하지만 이거 결과는 제철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 방법론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어. 너네도 이 방법론을 이용하면 너네 나름의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사회적 컨트리뷰션으로 잡고 지금 논문을 쓰고 계시죠.
어제 밤 3시에 자료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검토 못하고 왔죠. 예, 그래서 논문이라는 건 그렇다.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대 내가 궁금한 거 하는 거는 no. 근데 내가 궁금한 건데도 사회적인 궁금한 거랑 같다라고 하면, 자, 그럼 다시 말을 바꿀게요. 나만 궁금한 거를 하면 안 된다고요. 교수님 이거 분명히 도움돼요. 그럼 그 근거를 가져와야지, 나한테. 근거. 저기 우리 원우의 간부님들 앞으로 오세요. PC 다 켜놨어.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 아, 저기 원우의 간부님들 2분 꼭 나중에 전화번호 가지고 가세요. 숙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대요. 그래서 원우의 간부님들을 활용해 달라고 제가. 네, 그리고 이제 논문은 사실은 석사 학위 논문, 학위 논문이 있고요. 학술지, 학술대에 발표하는 학술 논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학위 논문이라는 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학위 논문은 우리 그 말 그대로 까만 논문집 나오는 거고, 이거 한 다음에 학술지 보통 등재하죠. 근데 지금 윤태용 학우님은 저는 등재지 먼저 하고 학위 논문 그거 기반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학술지라는 거는 우리 지금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세종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해 볼 텐데, 그렇게 등재받은 KCI에 등재된 논문들이 학술지고요. 근데 이제 박사 논문이라 학위 논문이라는 거는 이 학위를 논문을 쓰고 나면 이 논문은 어디로 갈까요? 국회 도서관으로 가죠. 국회 도서관에서 검색도 가능하고 그런 논문들이고, 그걸 써야지 학위를 받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 대학원은 그게 안 해도 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다. 네, 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다. 네, 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고, 이번에 우리 누구시지? 우리 또 전 원회장님 성함이 최승춘 학우님. 최승춘 학우님이 정말 경사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최승춘 학우님은 사실 논문으로 졸업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뭘 하셨죠? 유통관리사 1급.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따셔가지고 이번에 논문도 안 쓰셨는데 세종대 알아서 가시더라고요, 박사과정. 그래서 저보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서 가셨는데. 근데 사실은 논문을 써야지 제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논문을 안 쓰신 분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죠. 사실은 가도 박사를 가면 뭐래요, 졸업하기 어려울 텐데. 근데 이제 우리 최승장님 같은 경우는 연구조사 방법론에는 누구보다도 능통하신 분이에요. 혼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유통관리사 1급 같은 경우는 그 통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통계 수업 다 들으셨어요, 그분은. 저희 특강하고 하거든요. 11월에 할 예정이에요. 11월에 특강할 예정인데, 이게 한 번 듣는다고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 특강하면 반드시 다 들으세요. 한 번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알고 난 거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마스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강 같은 거, SPSS 특강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되게 비싼 수업인데, 어지간하면 정말 교재비만 받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어떻게 딜을 잘 해가지고 재학생 만족이 중요하다 이렇게 늘 얘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SPSS 특강 꼭 들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요즘에 예전에는 학술대회 발표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썼어요. 같은 논문 가지고 똑같이 발표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연구, 윤리, 표절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술 발표 논문은 정말 간단하게 써요. 한두 장 써서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등재지의 실적, 그리고 등재지에다가는 써요. 내가 어느 학술대회에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서 논문을 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같이 가긴 하는데 그렇게 조금, 그리고 학술 발표 논문을 2장에서 3장 정도 쓴다. 학위 논문은 아까 석사학위 논문이고, 윤태용 학우님이 이거 학술대 발표 논문 가지고 지난번에 상을 받았고, 이제 이거를 확장해서 지금 학술지를 제가 쓰라고 푸시하고 있는 상태예요. 푸시하고 있는데 왜 안 주는 거야? 네. 네. 자, 그래서 사실 논문은 쓰는 거는 체계, 설득하기 위한 거다, 사실은. 전문가 설득하는 건데, 테마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근데 테마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게 늘 사회적인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회적인 컨트리뷰션은 우리 기업 내에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쵸? 얘기했어요. 포항제철 얘기하면서 품질 혁신 이런 작업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제약회사에 다녀요. 그럼 제약회사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여할 수 있겠죠. 나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테마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사실 논문은 누구를 위해 쓰는 걸까요? 우리 원우 회장님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원우 회장인데 나를 위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유저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학우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논문을 써왔는데 문장이 일단은 막 4-5줄이 되면서 이게 내가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4-5줄 길어지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주어, 목적어 이게 다 섞여요. 그래서 최소 제가 봤을 때 한 3줄 이상 늘어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관계들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쓰다 보면 막 길어져가지고 근데 한 3-4번 계속 탈거하면 이런 거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의도한 바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장도 되게 잘 써야 되고 아는 내용을 쉽게 풀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논문을 쓰는 동기는 뭘까요? 논문을 쓰는 동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에게 설득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내 보스를 설득할 때도 누군가의 어느 대학 교수님에 의하면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제가 봤더니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 중요한 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뭔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어느 대학에 언제 발표한 뭐에 의하면 이런 자료가 있어서 그러면 사실은 그 논문 질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사이언스지에 의하면, 네이처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국내 논문에 얘기하는 거랑 또 그 신뢰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도 최소한의 뭔가 논리적인 거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특허 쓸 때도 사용하죠. 특허도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야 모든 특허가 다 중요하지 네 것만 중요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학계에 있어서 지금 이런 연구들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졸업 후에 논문 작성하는 방법은 도움이 되죠. 최소한 문장력 좋아지고요. 문장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거 체계적 능력 향상 보고서 쓰고 하는 스킬들 그리고 지도교수와 얘기하면서 논리 싸움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시죠. 이 자기는 정말 중요하고 너무 논리적으로 써왔지만 교수가 딱 보고 나면 엄청난 지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걸 작성하면서도 본인은 뭘 하겠어요? 교수님이 이 질문을 하면 내가 이렇게 답하고 저 질문을 하면 저렇게 답하고 이런 거를 준비해 가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미리 교수의 마음을 읽어서 딱 디펜스할 자료를 요만큼 내놓고 요거 디펜스할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가는 거죠. 교수님이 딱 질문하면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교수님이 이거는 우리 학생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감동을 하게 되겠죠. 예. 근데 그거는 박사 때도 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박사도 하기 힘들고 저도 맨날 교수님한테 깨지면서 배웠어요. 네, 깨진다는 게 정말 교수님 한숨 소리도 앞에서 보고 이렇게 트레이닝 받으면 어느 순간 되면 그래도 최소한 이제 나를 어떻게 방어해야지 한 박사 고년차쯤 가서 이제 그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당연히 하기 어려운 거고 많이 준비되면 그런 것까지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새로운 논문 활용은 새로운 논문 쓸 때도 제가 논문 쓸 때 보통 참조하는 논문들이 30개, 40개가 돼요. 국내 논문 쓸 때. 해외 논문 쓸 때는 100개, 200개가 돼요. 레퍼런스를 그렇게 많이 보고 써야 돼요. 그러면 국내 논문이 쓰기 쉽겠죠? 쉽습니다. 국내 논문이 해외의 SSCI 이런 거 쓰는 것보다 훨씬 쉽고요. 네. 요즘 바빠가지고 또 국제 논문을 못 쓰고 있어요. 해외 논문을 못 쓰고 있죠. 이제 못 쓸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여튼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레퍼런스를 국내 논문도 30개 정도는 보통은 넣고요. 해외 논문들은 100개, 200개씩 넣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논문 활용이 그때 활용이 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좋은 논문을 쓰고 나면 누군가가 내 논문을 계속 활용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연구 제안서, 과제 제안서 쓸 때도 이 과제, 아까도 얘기했잖아. 과제 제안서를 쓰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최근에 이런 논문들에서 보면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신문 기사도 그럴 때는 간단하게 써도 돼요. 어떤 신문 기사에 의하면 통계 자료를 쓸 때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거죠. 어떤 신문 기사에 의하면 땡땡땡 어떤 신문에서 땡땡땡에서는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이렇게 늘고 있다. 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죠. 신문 기사. 근데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연구 배경에 간단하게 언급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통계량 정도. 신문 기사들보다는 기존의 논문 연구가 훨씬 낫다. 특허 쓸 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논문의 형식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연구 계획서를 지금 2학기째 분들. 2학기. 네, 두 번째 학기. 이제 4학기 아니 3학기. 2학기. 그러니까 2학기라는 게 1학기, 2학기가 아니고 지난 학기에 입학하신 분들이 이렇게 4분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연구 계획서를 쓴다라고 하면 이번에 준비하셔서 겨울 기간에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조기 졸업이든, 조기 졸업을 안 해도 제가 그냥 가급적이면 3학기부터는 지도교수를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3학기 때 지도교수를 정하려면 이제 연구 계획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 쓰시려면 오늘 수업 자료를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선배들 연구 계획서 가져왔어요. 같이 보려고. 이렇게 좀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거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원래 연구 계획서는 그냥 샘플 없이 보통 다른 학교들도 그냥 계획서 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너무 좀 빠져있는 내용들도 많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라는 샘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이제 앞으로 여기에 채워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풀 논문, 등재지 논문인 거고요. 근데 연구 계획서는 그러면 어디 내용까지 들어가야 될까요?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그거죠. 연구 결과가 기대하는 모습을 이 연구 모형,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연구 모형이 100%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본인이 읽어본 논문들 기반으로 작성이 돼야 되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도교수가 결정되고 나면 지도교수가 읽어보고는 주제를 바꿉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는 만들어 오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이거는 연구 주제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기까지 뽑아냈던 거는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트레이닝 작업들을 하는 거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요. 연구 계획서를 쓰려는데 한번 교수님 한 번 더 뭔가 특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겨울 방학 때 그거 하기 전에 한번 제가 또 이런 시간 가져서 연구 계획서 한번 보고는 요거 이렇게 조금만 더 수정하면 그나마 나은 게 될 거고, 어차피 근데 말씀드리지만 지도교수가 세팅되고 나면 싹 바뀌어요. 싹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번 졸업하셔야 되는데도 이번에 주제가 목적이 좀 애매해요. 제목을 바꾸셔야 되겠어요. 이러고 디펜스하는 그날도 제목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늘 있는 일이에요. 논문 쓰는 중에. 저도 최종 디펜스하고 제목 바뀌었거든요. 네. 교수님들이 의견 주시면 반드시 100%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조언을 받아들였을 때 좀 더 좋은 논문이 되는 확률은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더 좋은 의견이 나게 마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학원에서도 논문 디펜스 최종 발표하는 날 많은 교수님들이 그날도 포기하지 않고 많은 좋은 의견을 주세요. 포기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논문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연구 분야 찾을 때 늘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좀 잘 아는 영역으로 시작하셔야지 유리하다. 왜냐하면 우린 바쁜 직장인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걸로 시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풀타임으로 석사 하셔야지. 그래서 본인이 좀 잘 알고 있는 영역에, 그리고 많이 읽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 과제에 대해서 지도교수도 좀 지식이 있는 게 여러 가지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이 제가 잘 모르는 카페 영역이나 이런 거를 딱 해오시면 저도 이제 나름 그 분야 논문들도 읽어보고 하죠. 네, 지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혼자 하지 말 것. 이거 중요하죠. 혼자 하지 말 것. 혼자 하다가는 내가 궁금한 거 한다니까요. 내가 궁금한 거, 나만 궁금한 거, 나만 아이디어를 얻는 출처,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데서 시작해야 되죠.
그다음에 연구 가설. 논문 보시면서 남의 논문들 보시면서 이게 가설, 어떤 게 가설이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봐야 돼요. 자, 우리 학교 유리한 점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수들이 늘 도와주려고 이게 어떻게 하면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논문을 써드릴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교수가 어떻게 논문을 써줘요. 내 논문 써야지 나는. 나는 내 논문을 쓰는 거고요. 우리 학우님들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를 더 도와주고 덜 도와주고 하는 것도 없어요. 똑같이 도와드려요. 저는. 주제를 잡아올 때까지 어떤 것들을 보시면서 잡아야 되고 본인의 주제에 있어서 문제는 이거다라는 걸 알려드려요. 이런 거 도와드리고 우리 학생들은 뭘 잘해요? 도메인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연구 도메인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능력은 교수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같은 분석 결과를 봐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도메인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학교 공부만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멋진 논문들을 써내죠. 이번에 또 우리 윤성화군님 논문 발표하러 가서 얼마나 진짜 자랑스러웠는지,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여기서 조기 졸업, 이제 요거 조기 졸업 얘기했죠. 그래서 3학기, 4학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들 바쁘시니까요. 3학기 때 일단은 조기 졸업 신청하시고 논문 시작하세요. 근데 도저히 이때까지 안 나와. 2학기만에 논문 끝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나오면 5학기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도교수를 빨리 정하면 내가 빨리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도교수 빨리 정하는 게 좋으니까 조기 졸업을 신청하세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보장은 못해요.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고. 일반 논문은 여기 사실은 4학기 때 시작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학기 때 조기 졸업 신청하셔서 조기 졸업 신청하셔서 지도 교수를 선정해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논문 많이 읽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정리를 하라는데 막 읽으면 사실은 저도 논문을 많이 읽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리예요. 정리를 못하니까 집도 정리가 안 되고 막 이런데 네. 그래서 논문 많이 읽고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논문을 읽었잖아요. 내가 읽었는지 뭘 읽었는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바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엑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읽었잖아요. 읽고 이게 저자가 누구고 뭐 이거는 안 해도 좋아. 제목만 있으면 또 찾으면 되니까. 근데 뭐를 찾아야 될지 어떤 논문이었지를 모르면 이게 검색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최소한 어떤 거에서 걔가 다뤘던 변수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주로 이용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우리 선배님, 배경자군님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굳이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여기 보이시죠? 좀 더 크게 할게요. 논문 제목하고 저자가 누구고, 같은 제목은 없겠지만 원래 논문 제목만 해도 거의 찾거든요. 저자 두고 주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이 뭔지를 옆으로 쭉 나열했죠. 그래서 각 논문들에 있어서 주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이 뭔지를 쫙 배열을 해서 이 논문에서는 얘네를 썼고 저 논문에서는 저렇게 썼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자주 되는 연구 분야가 있고 자주 연구되지 않은 분야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대부분이 다루지 않았어. 그러면 교수님 나는 이 부분을 추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좋은 방법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거를 하는 거예요. 기존 문헌 연구가 사실은 연구의 반이에요. 사회적인 문제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니야. 연구 모형만 잘 만들고 나면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각 문헌을 정리를 하면 이거 가지고 다 논문 쓰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로 2장이 나오는 거예요. 2장 문헌 연구 부분은 이 자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는 제가 박사 다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논문 많이 이제 등재지를 써야 되니까 그 전에는 논문 많이 안 썼어요. 그냥 우리는 해외 저널 하나
해외 저널 SCI급으로 하나 쓰면 졸업이 되기 때문에 그 논문 하나 쓰느라고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등재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등재지를 쓰려면 좀 효율적인 논문 쓰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도 지금부터 100개, 200개 논문들을 읽어야 될 텐데 그냥 읽지 말고 정리를 하면서 읽으세요. 하나. 특히 내 주제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그럼 이거를 하려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랑 얘기를 해보면 좋겠죠. 교수님, 제가 이제 이 논문을 가지고 문헌 연구를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막 문헌 연구 100개 한 다음에 이 주제는 그래도 안 되겠는데 이러면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문헌 연구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한두 개 정도 한번 빨리 읽어봐야죠. 한두 개 정도 앱스트랙트 읽어보시면서 교수님 요거 비슷하게 제가 좀 써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저랑 얘기를 좀 하면서 이거는 한번 본격적으로 문헌 연구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 계신 학우님들 지도 교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뭔가 테크닉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이 주제가 유망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건 제가 판단해 드릴 수 100% 판단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학계에서 보는 시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말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헌 연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두 편 가지고 한번 써보시고, 교수님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요. 100개 다 한 다음에 보여주지 말고 한두 개 정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봐도 될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연구 계획서 이제 곧 작성하려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하시고 연구 계획서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 한 몇 개 정도만 해보시고 연구 계획서 써도 돼요. 한 5, 6편 정도 논문 읽어보시고 연구 계획서 써도 돼요. 연구 계획서가 이거를 지금 배경재 학우님처럼 다 해놓고 하는 거는 지금 졸업하시는 게 얼마 안 남은 다음에 저랑 지금 6개월 넘게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작업은. 그러니까 이거 다 해가지고 연구 계획서를 쓰려고 하면 교수님 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금 연구 계획서 이거는 지금 배경재 학우님은 저랑 9개월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요거보다는 훨씬 덜 해도 돼요. 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논문을 읽을 때도 뭔가 각 변수들을 꽉꽉꽉 잡아주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또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 요소들은 그룹핑. 아까 그 변수들이 쭉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변수고 그 변수들을 어떻게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이건데 그러면 나는 정말 여기에서 뭐를 가지고 논문을 쓸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리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어렵고. 근데 이게 스타트가 안 되면 논문 못 써요. 사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논문 쓰기 어려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교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정말 논문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 넘어갈게요. 목이 마르네요. 2개 먹어도 되나? 자, 그래서 앞에서 그 문헌 연구를 한 거를 가지고 또 요약을 했죠. 주요 변수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데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 근데 최근에 카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늘 가는 데는 정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니까 별로 안 봐도 내가 모르는 동네에 가거나 내가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근처에 있는 커피, 이왕이면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검색을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본 데는 없더라. 자, 그러면 우리 배경재 학우님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난 게 있는데 개인 카페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 빨리 이렇게 정리해놔요.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논문 계획서.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논문 계획서 한번 초안일 몇 줄이라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요소, 얘기했죠, 아까도. 다 똑같은데 연구 결과가 예상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모형을 가지고 해보면 여기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런 식으로 조금 나올 거고요.
아니면 뭐뭐를 해보고자 한다. 나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거기에 사회적 이슈를 이렇게 끌어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에 들어가면 되겠죠. 연구 계획서에는. 여기서 면담 교수, 뭐 주임 교수, 지금은 제가 모든 학우님들을 관리라기보다는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요. 이제 연구 계획서 딱 내는 순간 지도 교수를 서로 결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문 심화 세미나 이거는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저 좀 스터디를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면 학우님들끼리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저보고 이때 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이메일이나 이런 거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시간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제가 주말에 학교 오는 날들이 학부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앞뒤로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주말도 가능한 날들이 있으니까 제가 출근 안 하는 날에는 저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이게 저도 토요일에 4번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보통 제가 2번은 나와요, 토요일에. 그러니까 그날 맞춰가지고 학우님들 오시면 논문 상담 주말도 가능하고 아니면 주중에는 거의 학교 나오니까요. 미리미리 연락해가지고 하면 문제없이 논문 지도도 개인 과외처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과외처럼 해드린다고 해서 과외 선생님도 내가 문제를 직접 풀진 않잖아.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지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논문 써드릴 수는 없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미리 제출해야 되는 문서고요. 학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이제 이거 하는 순간 학자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논문 계획서의 의의는 사실은 먼저 뭐를 좀 그래도 내 머릿속에 정리 안 된 것들을 풀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보고자 하면서 글로 쓰게 되면 뭔가 이렇게 구름 속에 있던 것들이 구체화되죠. 구체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는 순간 구체화되죠. 근데 딱 그 그림을 보고 나면 이거 나 될 것 같았는데 다시 보니까 하루 있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될 건 아닌 것 같네? 이렇게 하면 주제 또 다 새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것 좀 사실 있잖아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근데 너무 그날 신나서 막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쯤 있다 보니까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그거를 구체화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지.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냥 계속 그 생각은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서화해서 보고 그 다음에 팀장한테 보고 한번 할까? 하고 딱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논리가 부족하네. 더 보완해야 되겠어. 이게 구체화하는 순간부터 가능한 거거든요. 어쨌든 청사진 역할을 한다. 나 이렇게 연구 계획할 거야. 연구 로드맵이죠.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논문 주제를 잡을 때는 이거 차별성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되고 사회적 기여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논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 거냐예요. 100명, 200명 연구 계획서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 200명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도 몰라 나도. 나도 몰라요. 사실 몰라 나도. 왜냐면 나는 내가 연구 계획서 세워서 할 때는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명확한 타겟을 두고 걔를 조사할 거야. 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논문 계획서 쓰거든요. 나는 그렇게 쓰는데 우리 학우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걸 썼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드리냐고요. 그러니까 거기 주제는 본인한테 안 맞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모르면.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냐면 여러 사람이랑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자, 연구 과제를 한다라고 해보죠. 국가 과제 같은 경우는 몇십억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겠어요. 서베이를 해요. R&D를 하기 위한 서베이를 해요. 우리는 연구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거야. 근데 그거에 있어서 시장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조사하면 어떻게 하세요? 회사에서 시장 조사하면 이 부서에서 시장 조사 안 해요. 시장 부서 팀이 와서 같이 일을 하든 뭔가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성으로 같이 모여서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팀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하고 내가 못하는 쪽은 다른 팀의 사람을 TF로 데려와든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큰 프로젝트일수록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나 혼자 조사해야 되고 나 혼자 논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업에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 과제를 가져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혼자 과제해야 되는데, 연구해야 되는데, 이 대기업에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져와서도 안 되고, 제가 우리 이 예로 늘 드는 게 뭐냐면, 저희 또 일기 이정선 학우님이 논문 주제로 이제 가져온 롤모델 논문을 가져왔어요. 롤모델 논문을. 너무 좋은 논문이었어요. 서울대학 교수님, 간호학과 교수님이 쓰신 너무나도 훌륭한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 프로젝트는 몇 억짜리 과제였어요. 이 몇 억짜리 과제에서 서베이 해가지고 하는 자료를 일개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시는 분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딱 과제를 가져오는 순간 저는 잡아드려요. 근데 이제 애초에 우리 학우님들도 이 논문을 내가 정말 수집할 수 있느냐,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연구 계획서로 쓰면 좀 더 본인한테 어울리는 주제를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본인들이 아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제가 이거 제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이 방법론은 사실 궁금하긴 한데 가능할까요? 이메일로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한가요? 혹시 이런 방법은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전부 다 애초에 나 혼자 판단해가지고 노라고 하시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교수랑 얘기하다 보면 꼭 그 방법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정선 학우님이 그런 주제를 가져왔지만 그 주제를 우리가 버린 건 아니에요. 그 연구 대상이나 이 규모를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바꿨지. 근데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걸 가져와야 돼요. 요즘에 어떤 또 서베이 회사들이 있죠? 해주는 데가 있어요. 돈 주면 해줘요, 서베이를. 자기네들이 패널을 가지고 있어요. 확보를 하고 있어요, 늘. 그래서 내가 서베이 문항을 주고요. 서베이 문항을 주고 너가 이거 좀 이런 사람 대상으로 몇 살, 누구 타겟으로 이거 조사해줘. 이렇게 딱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돈을 조금만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 교수님 그 패널 구하고 하는 거는 교수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데이터 수집하고 하는 건 다 우리 학우님들이 하셔야 돼요. 나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그러면 패널이 있는 회사에 요청을 직접 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할 수 없고. 근데 다만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베이 문항을 잘 만들어야 돼요. 서베이 문항을. 그것까지 만드는 거는 결국 뭐다? 앞에서 얘기했던 문헌 연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헌 연구를 잘 하고 오셔야지 서베이를 거기다 맡겨서도 좋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죠. 심지어는 요즘에 정말 돈 주면 논문 써주는 데도 있다라고는 들었지만 저는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서베이 대상을 찾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패널을 관리하면서 이 질문을 답을 받아주는 데는 있어요. 내가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답 받지는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해본 적은 없다. 저는 늘 대상이 명확하고 그런 연구 위주로 보통은 했고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그거는 전혀 문제 안 돼요. 교수님들도 본인들이 타겟 찾기가 어렵잖아요. 설문 대상자를 찾기 어려우면 그렇게 연구비 들여가지고, 그건 연구비죠, 사실은. 연구비를 들여서 자료를 수집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학우님들이 그런 쪽으로 하셔도 되지만, 그런 쪽보다는 본인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바로바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가지고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 다른 거. 그래서 제가 기존 연구들, 문헌 연구 하다 보면 아까도 쭉 비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사회적으로 새로운 변수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아니고. 앞에 여기 제가 이 표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정보 접근성이 이슈가 되고 있어. 개인 카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단에서 강조를 해주면서 문헌 연구를 했어.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하고, 근데 본 연구와의 그 관계를 딱 잡아주게 되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이렇게 많은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어요 라고 하면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내 연구의 타당성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100번 생각하기 늘 생각하기죠. 사실 차별성이랑 연구의 독창성, 내 연구는 유일합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 연구는 없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아주고, 컨트리뷰션은 학술적 의의,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컨트리뷰션을 적어주면 되죠. 아까도 얘기했죠. 일개 기업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사회에 컨트리뷰션이 되나요? 저랑 얘기하시면서 뽑아내야죠. 이건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뽑아내셔야죠. 저도 한국 우리 K관광공사 K관광공사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경영 성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논문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그 결과를 막 이렇게 경영 분석에 민감한 부분을 꺼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잡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없었던 방법론을 도입했고, 이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 하지 않았던 방법론을 이용해서 내가 적용을 그 회사에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논문을 가져가요. 포스코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논문을 쓸 때는 기존의 기존에 있어서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연구를 하고 그거를 포스코에 적용했어. 포스코 사례.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거를 잡아서 일반적인 거를 잡아서 표준 비슷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론을 만들고 이거를 적용을 포스코를 해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문을 쓸 때. 그래야지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죠. 타당성도 있게 보이고. 네, 그래서 항상 차별성과 기여도를 앱스트랙트에서 딱 잡아줘야 되는데 많이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 보면. 연구 목적. 이런 거는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연구 목적은 연구 배경이라든지 지금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은 통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총계치. 문헌 고찰은 잘 읽어주시고, 여기 끝부분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정리를 하셔서 본 연구는 그래서 이걸 해보겠다. 이걸 딱 잡아주면 논문 눈에 쏙쏙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서는 프로세스,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지. 자, 연구 방법론은 뭐 연구 모형이라든지 가설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내가 어떤 순서로 연구를 할 건지.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연구 계획서 이게 중요해요. 교수님, 제가 문헌 연구는 한 3개월 정도 할 거고요. 근데 3개월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교수님께 내가 지금까지 한 연구 문헌 조사한 거를 보내드릴게요. 뭔가 이런 식으로. 지도교수랑 할 때 자꾸 만나야지. 3개월 있다가 딱 연락하시면 왜 이걸 하셨어요? 이런다니까요. 자주 연락을 주셔야 돼요. 자주 연구 결과를 주시고, 그다음에 전화 통화를 자주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오프 수업할 때 교수님 저 이게 학교 그날 가는데 혹시 계신가요? 뭐 이렇게 물어봐서 눈을 보고 얘기하면 좀 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사실 그게 참 신기하죠. 예. 전화로 할 때랑 이렇게 원격으로 할 때보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 아이디어가 더 나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연구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 다음에 뭐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런 것들은 이번에 연구 조사 방법론에서도 나오고요. 우리 전략적 의사 결정론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대하는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연구 계획서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 사실은 이렇게 이 대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결과가 여기와 여기와의 관계를 파악할 것이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건 연구 계획서니까 계획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태용 학우님이 논문 쓰셔가지고 학회 논문 쓰시고 발표하고 제가 막 자랑했죠. 신문 기사로도 내고 교수님 그러면 우리 학회 발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얘기하시겠죠. 사실 지금도 데이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랑 뚝딱뚝딱 하시면 학회는 발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관심 있는 학회 찾아보고 콜포 페이퍼 학회에서 학술대회 언제입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찾아보고 논문을 쓰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석사고 너무 뭐랄까 좋은 학회는 이게 논문 학회 발표 기회도 별로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적당한 수준의 좀 편안한 학회 석사 때는 발표 제가 추천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본인이 좀 아는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신다 그러면 저는 다 오케이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가 없으시면 제가 자주 가는 학회에 같이 논문 쓸까요?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그거는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학회 찾기 하면 학회들 진짜 많거든요. 학회 찾기해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언제까지 내라 그러면 같이 내면 돼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전에는 저한테 정리된 자료를 주셔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죠. 읽어봐 드리고 이거 좀 이렇게 조금 고쳐서 내봅시다.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연구 계획서 제가 선배들 연구 계획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보면 연구회 자료실 들어가면 돼요. 혹시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시면 저희 대학원 지금 플러스 뭐 있죠? 친구 플러스 그걸로 해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학생활동 연구회 자료실에 가면 선배들 연구 계획서들이 조금 오래전에 2014년도까지 해놨어요. 우리 윤태웅 학우님도 그렇고 배경자 학우님도 그렇고 좀 부족한 연구 계획서 옛날에 좀 처음에 부족한 연구 계획서 올려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연구 계획서 제가 트레이닝을 그때는 열심히 안 시켜드렸어. 지금처럼 이렇게 정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거 올려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그래도 우리 학우님들도 오시기 전에 한 샘플이 있으면 좋겠다. 받아보면 저도 한숨이 나는 때가 있거든요. 또 최소한 이렇게 좀 100% 잘은 아니더라도 이 항목들은 지켰으면 좋겠다. 내용이 좀 부족한 게 괜찮아요. 근데 논문은 폼생폼사, 포맷이 중요해요. 양식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주제, 제목, 초안 제목은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쓰실 때 우리 학우님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 학우님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이 필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라 이런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교수님 이 분야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이 연구에서 굉장히 연구하고 논문 쓰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거든요. 교수님이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다른 교수님도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연구가 나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논문을 쓰는 데는. 특히 지도교수. 그리고 제가 논문 지도할 때는 좀 난폭해집니다. 제 지도 학생들이 저의 난폭함을 알아요. 굉장히 질문도 까칠하게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도 제가 사실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게 논문 지도할 때는 저도 모르는 이런 뭐랄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거는 그냥 논문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연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나은 해석을 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토론 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건 사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정말 살벌하게 했거든요. 막 연구실에서 그 발표 한번 하고 나면 눈물 뚝뚝 떨어지게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러진 않죠, 사실. 교수님하고 내가 발표하는 날이면 그 전날 잠이 안 와. 너무 긴장되고 막 이래가지고. 자, 연구 배경. 연구 배경에는 사실은 사회적 이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지금 이 연구가 필요하냐. 조리, 현재 우리나라의 외식 프랜차이즈 소형,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소형, 개인, 외식 식당, 이런 식당 같은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한데 내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조리 환경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적 이슈를 딱 넣어주는데 이런 거 할 때는 많은 연구들에 있어가지고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넣어주고 통계적인 거, 망하고 있는 것들 이런 자료들도 레퍼런스 딱딱 넣어서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있어 보이겠죠? 연구 배경. 그런 통계 자료 앤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이용해서 연구 배경 작성하시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연구 계획서예요. 지도 교수님이랑 더 뎁스 있게 들어가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초기에는 어느 정도라도 감을 잡을 수 있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문헌 연구는 내가 이 연구 배경을 쓰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 리스트업을 하면 되고요. 연구 문제는 이제 가서 내가 뭐를 밝히고 싶어. 뭐뭐 땡땡과 뭐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를 문헌 연구 기반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냥 뚝 나오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은 걸 뚝 쓰는 게 아니고 기존 학계에서 이렇게 썼는데 학계에서는 얘를 땡땡이랑 땡땡 관계를 봤지만 나는 이거를 다르게 봤어. 이거는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걸 좀 봐보겠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연구 문제를 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연구 문제 적으면 이 연구 모형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실 동그라미만 해주면 돼요. 연구 가설에 있는 거 동그라미만 해주면 돼요. 연구 가설 쓰고 그리고 이거를 쓸 때 가설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은 그 정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가설에 나오는 단어들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연구 대상, 이거 중요하죠. 내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교수님 저 1000명 이봐요. 의료 쪽은 1000명 안 하면 실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한 200~300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교수님 저 조사해 올 수 있습니다. 딱 이런 거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서베이만 잘 만들고 나면 어쨌든 그 요즘에 패널 이용해가지고 조사해주는 업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저는 이런 연구 쪽에서 제가 이렇게 대상이 확실한 데만 저는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들, 우리 졸업하신 선배들은 또 다른 방법도 알고 할 것 같으니까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한테. 선배님들한테 연락할 때는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채팅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조금 한번 만날 수 있게 다리는 놔드릴 수 있는데 본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를 만나려고 하지도 마세요. 어느 정도 준비된 다음에 물어보셔야지. 혹시 아니면 내가 물어볼게요, 선배들한테. 요즘에 어떻게 조사하냐, 다 너네가 하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측정 도구라는 게 서베이죠. 이렇게 물어본다. 이런 단어들. 이런 거는 문헌 연구들에 있는 데도 있고요. 학위 논문들에는 문헌, 이런 설문지가 다 오픈이 되는데요. 등재지는 보통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걸 물어보겠어요. 라고 해서 리스트업을 해주면 정말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면 되게 빨리 진도는 나가고요. 여기서 이제 부족할수록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우리 김보성 학우님이 AHP 방법을 가지고 문헌 연구 하셨죠. 이분은 사실은 제 수업 가지고 논문 썼어요. 논문. 제 수업 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논문 썼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 자료를 가지고 지금 논문 쓰시는 분이 우리 윤태용 학우님, 김보석 학우님, 김용길 학우님. 이분들이 수업 중에 숙제한 거 가지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내가 논문을 써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셔도 되게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 연구의 자료실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샘플이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해가지고 다시 조금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우리 배경자구님이 중간 발표 때 하신 내용인데, 중간 발표는 왜 하냐라고 하면 좀 다른 교수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제가 느낌이 들면 그때 중간 발표를 할 거고요. 그냥 이게 좀 내가 디펜스가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해도 충분하겠다라고 하면 중간 발표 없이 그냥 최종 발표를, 원래 최종 발표만 하면 되거든요, 석사는. 근데 중간 발표를 좀 필요하면 교수님들 의견을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으면 하고, 배경자구님이 중간 발표를 저는 좀 교수님들 의견을 듣고 모델을 조금 더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배경자구님하고는 요걸 했어요.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글자로 줄줄줄줄 쓰는 거 저는 제일 싫어요, 사실은. 딱 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그냥 여기에서 이제 설명해주는 경제발전, 소득발전으로 빠르게 성장한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 같은 것들이라든지 퍼센트 같은 것들이 여기 딱딱 나와주면 되죠. 뭐에서 뭐 이렇게 막 줄줄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경제발전, 소득 증가 얼마나 했냐 이런 것들이 그래프 같은 것들로 나와줘야죠, 최종 발표 때는.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학회 발표 그냥 가면 돼요, 이거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커피 산업의 급속한 증가. 2017년 4월 이거는 사상 처음 9만 돌파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추이가 바뀌고 있는지 추이 그래프가 나와주면 더 좋겠죠? 굳이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래프로만 해서 2012년도 때 몇 개였는데 이게 월별로 이렇게 했던 2017년도 때 이만큼이 올라갔어요. 이런 그래프를 넣어주면 교수들이 굳이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기 좋죠. 딱 파워포인트 보면 본인이 바로바로 설명을 해줄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연구 배경 커피 그렇지 중요하지.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개인 카페에 대해서 할 거면 그 중에서 개인 카페 비중은 몇 프로야? 이걸 딱 그림으로 보여주면 되겠죠. 개인 카페는 몇 프로야? 이렇게. 그다음에 카페 생존율이 얼마더라? 이것도 매출액 대비 뭐 36점. 이게 왜 매출액 대비 36.2%는 뭐에 비해서 그럴까요? 이것도 동화를 얘기해 주듯이 야 진짜 이렇게 망할 것 같지 않냐? 생존율 너무 낮지 않아? 이런 것들이 파워포인트에 딱딱 들어가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교수들이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보죠. 근데 파워포인트가 재미가 없어. 그러면 앞에 내용을 보면서 깰 거를 계속 찾아요. 깨달은 거는 부족한 게 많이 쓰면 부족한 게 계속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차피 최종 발표할 때는 논문집을 가지고 발표를 듣는 거거든요. 내가 발표를 잘해야 교수님들 논문집 안 보고 발표 자료를 듣는데 재미없으면 이제 논문책을 보죠. 근데 너무 실이 안 빠지셔도 돼요. 대부분이 그렇게. 왜냐면 교수들이 바쁘니까 그 자리에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봐, 중요한 것만. 교수들은 딱 그게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논문 왕창 썼잖아요. 거기에서 다 읽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만 읽어요. 물론 다 읽는 교수님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면 존경하셔야 돼.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 위주로 보거든요. 내 지도 학생이면 읽긴 읽지만 어쨌든 지금 저는 이 메인 지금 연구 배경은 사실은 그닥 이게 정보가 사실은 이게 딱 그럼 생존율이면 3개월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얼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백용자부님 괜찮죠? 네. 우리 더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자료를 위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만들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백용자부님 지금 애가 지금 몇 개월이죠? 몇 개월이고 이거 발표도 제가 갑자기 시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잘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제가 백용자부님 좋아하는 게 긍정적으로 항상 좀 더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정해서 가져오시고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논문을 쓰는데 수정해서 주고 제가 뭔가 코멘트를 주면 거기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노력해주는 모습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려운 미션과 과제를 엄청 많이 드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상황으로 나는 이런 논문을 써보겠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이제 문헌 연구 줄줄 보통 이제 막 줄줄 써요. 앞에서 그 논문집에 쓰듯이 막 써와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막 딱 했을 때 기존 연구들이 이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선택 속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내 연구의 차별성들을 꽉꽉 짚어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요. 교수님들 의견 반영해서 설문지 구성을 다시 해서 이렇게 설문 수행해서 결과 분석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연구 계획 발표는. 그러니까 사실 연구 계획서는 교수님 2학기 끝나고 나서 연구 계획서 쓴다는데 지금 이제 여기 학우님은 곧 졸업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까지 밖에 안 나갔나요? 걱정이 저도 되고 지금 백영자님도 걱정이 되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만 되고 나면 이게 엄청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제 잡고 지금 앞에서 제가 엑셀 자료를 정리하면서 조사 변수들이 어떻게 되고 그 변수들의 한계, 기존 연구들이 왜 이 부분을 빠뜨렸는지 그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서 다시 연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문제를 쓰고 이렇게 하고 연구 모형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설문지를 이렇게 작성해서 교수님들한테 좋은 이렇게 발표를 해야 교수님들이 이제 좋은 의견을 주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백용자구님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돕고요.